네, 팽팽한 기싸움. 네, 표현도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뇌에도 주파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제1당과 2당, 뭐 여당과 야당 이렇게 이제 싸움이 붙는 건데 지금 보면은 제1당과 여당과 제3당이 이제 지금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예. 특히 더군다나 이제 정치 구단이라고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사실 김진태 의원은 뭐 김진태 의원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닐 테고 예. 이제 아마 청와대가 이제 배후에 있을 텐데 이제 청와대와 있던 갈등 이게 뭔가 이제 어떤 우리가 드러난 현상만 갖고 보자면 상당히 이제 둘이가 붙는 양상인데 또 한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양측의 어떤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통령 사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예. 아마 그 내용 자체보다는 사실 이 사전 문제는 굉장히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딱 몇 사람을 제한돼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핵심과 또 이제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인데 예. 그런 정보를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청와대의 어떤 불쾌감 등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상당히 이제 이 날선 공방전 이런 것들이 좀 비롯되지 않나 싶은데 예. 지금의 벌어지는 싸움을 보면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지난번 이제 이정현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예. 뭔가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물밑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자면 지금의 어떤 공방 자체는 조금 그와 어긋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청와대가 하여튼 국민의당에 상당히 기분 나쁜 좀 또 특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예. 불쾌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감정 싸움까지 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김재수 장관 회의만 때 국민의당에 일종의 좀 배신당한 게 안갚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감정적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땐 앞서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으로서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경한 발언을 통해서 원래 최순실 의혹이라든가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켜나서 주변 문제로 시선을 돌리는데 일단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그 국회가 여대 야대 진영 간의 대결 갈등을 하게 되면 고정 지지층들은 결집하지만 예. 대다수 사람들이 정치 불신으로 그 정치를 외면하고 국회를 불신하게 되는데요. 예. 아마도 여당은 그런 것들도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제3당으로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 여당의 가장 수뇌부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함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대여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 이 두 가지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처지로부터 나오는 예. 것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뇌의 주파수가 북으로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나는 종북이 아니다. 약점 잡힌 것도 없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의원은 이적 행위를 멈추고 대북 송금 청문회에 응하라. 박지원 의원의 언행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하더니 선전포고는 적국에 대고 하는 거지 자국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의 뇌 주파수는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의당 소속 최경환 의원과 저에 대해서 박지원이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혔느냐, 최경환은 북한 군부의 대변인이냐는 수준의 막말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약점을 잡힌 것이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할 말을 다 해왔습니다. 국민당과 저는 종북주의 정당도 종북주의자도 아닙니다. 북한의 약점 잡혔냐 이건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감정을 또 자극한 측면이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지난번 대북 송금 특검, 특히 또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어떤 그런 남북 관계 이건 주도해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의 좀 아킬레스건을 좀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의 약점일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이 이제 그때 이제 특검을 통해 사법 처리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자극하면 다시 청문회를 하자. 사실 그때 뭐 특검까지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을 좀 차단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전략적 이제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연일 사실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메시지 자체가 보면 현재 어떤 국면 속에서 북한을 좀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을 볼다면 예. 상당히 저는 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대통령을 너무 또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도 예. 우리 내부에 너무나 좀 대북 정책을 두고 양론이 갈라져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 비판받은 소지는 있지만 또 김진태 의원이 너무나 또 이런 문제를 또 간첩에 비슷한 비유를 예. 하면서 비판하는 것 자체는 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당에서 뭐 한국판 메카시 아니냐,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또 반격을 했어요.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김진태 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예. 안보 프레임을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것들은 일정한 의미와 문제점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진보 정권 10년간의 대북 포용 정책 그리고 보수 정권 9년간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서 어느 것도 하나도 효과적으로 북핵을 제재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성공적이 못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예. 이런 그동안 진보 보수 그 10년 9년의 대북 정책 그리고 특히 북핵을 제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이제는 국민과 함께 공론해 볼 수 있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지나친 정치 공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면 애국이고 예. 포용 정책이나 유화적 정책을 취하면 종북이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계기를 통해서 양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그동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대통령 사저 문제는 청와대에 또 이제 상당히 좀 자극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또 연일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라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내용을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의원은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느닷없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 대통령이 사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안무치한 아니면 말고의 결정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대표님께 좀 그 서운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들도 서운한 게 있으면 나도 서운한 게 있죠. 다 정치란 게 그런 거죠. 서로 서운하게 하는 게 정치인가요? 아마 이제 청와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예. 김진태 의원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전 문제라는 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항상 집권 말기에 이 사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곤혹스러운 치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사전 문제를 내곡동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 특검까지 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예. 그러다 결국 이제 논현동 쪽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점이 이제 사저가 이제 지금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전 문제가 나오면서부터는 한간 정권에 조금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신호탄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문제에서 사실 이제 청와대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사전 문제 준비하는 건 이건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왜 국정원이 그러면 개입을 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청와대가 지금 현 시점에서 사절을 준비하고 대통령의 어떤 퇴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절차인데 예. 이 문제를 자꾸 이제 자극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 보면 예전에 어떤 그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의 사전 문제를 부각시켜서 대통령을 좀 흠집내려고 하는 것이 예. 아닌가, 이제 그런 의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가 계속 반박을 하는데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물러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도 얘기했고요. 또 얘기 보면은 사저 문제 지적이 아프긴 아픈 모양이더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벌초 때 말벌 때처럼 자기를 공격했다, 이렇게 또 쏘아붙였습니다. 네, 청와대 예. 비서실장을 했던 분으로서 선의로 보자면 정권 말마다 그 퇴임 이후의 사저 문제가 항상 정치적 논란이 되었지 예. 않습니까? 그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내국동 사저도 그렇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뭐 호화 사저 논란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의로 보자면 그런 사저를 지금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잘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의미로 보자면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을 비롯해서 야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당 창당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켜내기 위한 예. 뭐 그런 고육지책은 또 아닌가, 그렇게도 좀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싸움을 한다고 보면은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치 구단이 지금 전면에 나섰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김진태 의원이 나섰는데 둘 간의 기싸움은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이제 김진태 예. 의원은 저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좀 뭐 송영 전 예. 조선일보 주필 문제도 했듯이 이른바 친박 돌격대죠. 왜 당에서 자기한테 도움을 좀 안 주냐, 예. 자기 이렇게 혼자 싸우는데 나 혼자 하냐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사실 김진태 의원의 폭로는 좀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것 같고 예. 당 차원에서는 별로 지금 이제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보면 아마 당 차원에서는 보면 조금 이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좀 관점이 좀 다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정현 대표도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내년 되면 사실 대선 국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사실은 새누리당이 뭔가 국민의당하고 함께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여전히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구애를 보내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자극해서 국민을 자극해서 이런 연대의 어떤 틀마저 깰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저렇게 김진태 의원이 자꾸 공격을 하는 게 예. 좀 못마땅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뭔가 당에서 좀 자신을 대신해서 좀 싸워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만 사람이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김진태 의원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조금의 어떤 청와대 뜻과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의도는 조금의 일단 다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같은 뭐 지금 여야 공방에서 제일 야당은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제1야당이 제일 그 예. 더불어민주당이 속상할 텐데 아마도 그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소야대가 정쟁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권 국회를 맡겼더니 제1야당도 국회를 잘 운영 못하는데 정권을 맡기면 정권도 똑같지 않겠냐고 하는 정권 교체에 대한 실망감으로 비추는 것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여야 간의 정치 공방보다는 예.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이슈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애초에 얘기했던 국정감사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기능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선명한 그런 대정부 공격 등 날이 좀 무뎌진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국감에서 이렇게 내일은 또 무슨 의혹이 나올까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또 잊지 못할 어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행위 국감에서 우병우 수석 아들에 대한 운전병 특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부속실장이 예, 그 후임 운전병을 다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그 면접 보고 나서 차장님께 오늘 본 대원 면접 본 대원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선발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한 5, 6여 명을 더 면접을 더 봤습니다. 예, 이번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더라. 다른 사람은 뭐 전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과묵하고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예, 실제로 이게 저 주행 시험도 했어요. 아니 그 청와대 주변 북악 스카이웨이 쪽으로 돌아서 근데 탁월하더라. 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과묵한 것도 이해가 가고요. 배우려는 자세도 이해가 가는데 코너링도 잘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 예.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제 아들이 현재 지금 이철성 지금 서울경 차장의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집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제 경찰청 이제 이 비서실장이 부속실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코너링 이야기를 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이 이야기 있고 나자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의경에 잘 나가려면 코너링 연습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그 운전병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를 타고 뭐 왔다 갔다 했다는지 뭐 예. 집에 지금 스포츠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스포츠카를 많이 타니까 코너링에 능하겠죠. 그건 잘한다는 건 맞는 얘기 같네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참 변명 자체가 예. 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운 게 사실 이제 민정수석이라고 이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실험 이제 북악 스카이가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타보니까 코너링을 너무 잘해서 뽑았다. 참 너무 이 변명치고는 너무나 예. 참 한심한 변명이고 예. 참 이 개그맨들이 앞으로 이제 참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예. 너무나 이 실제로 경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백승석 경위가 즉석에서 한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예, 국정감사 미리 보고했을 텐데요. 예, 국정감사가 어느 자리입니까? 그 국회가 정부를 비판 견제 감사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있는 분들은 그 수뇌부라고 답변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왔을 텐데 저는 경찰이 이런 것을 그 답변을 준비했다는 거고 경찰 현재
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으로는 권력 실세 자녀의 꽃보직 논란 아니겠습니까? 특혜 논란인데 예.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대 배치 후에 4개월이 경과되어야지만 다른 부대로 배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예. 이것을 운전병으로 다시 뽑은 거에 대해서 바로 권력 실세의 자식이란 그런 특혜로 봐야 되지 않냐는 것이 문제의 예. 핵심이었는데 아니 뭐 자동차 레이싱 선수 뽑는 것도 아니고 코너링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국민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지 국민의 수준을 뭘로 보는지 예. 현재 서울 그 경찰청의 모습 답변을 좀 국정감사에 대하는 태도 또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운전병은 코너링을 잘해야 된다. 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참 희한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민정수석 아들을 왜 운전병으로 채용했냐는 질문에 코너링이 좋아서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거 박종철 열사 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별명 이래 가장 희한한 별명입니다. 이제 수없이 많은 의경 지원자들은 밤새도록 코너링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어이없는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은 진실은 무엇입니까? 즉각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시기라는 황당한 답변이라는 얘긴데요. 글쎄, 지난번 예. 교육부 간부가 참 민중은 개돼지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에어컨 문제로 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이제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에너지 실장이 그럼 3시간만 켜시라 이런 이야기라든지 보면은 과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런 말을 공무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을 할지를 한치 않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또 참 이게 다 공개되는 발언인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앞으로 의경 지원한 지금 의경 지원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든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말 운전부터 뭐 스포츠카 사줘서 운전 연습을 해야 될지 예. 정말 한심한 답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 본질이 그 권력 실세의 특혜 의혹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회에서 묻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경찰청이 일부러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스개 답변했는지 몰라도 예. 국민 수준과 국회 수준, 언론의 수준으로 얕잡은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실과 진상을 규명해서 경찰에 대한 떨어진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이제 운전병 지원하는 그런 분들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코너링이 정말 중요한지 이 부분은 좀 추후에라도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이 비껴가는 국감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셨는데 본질이 비껴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대권 잠룡이 나오자 본질은 묻지 않고 대선 출마할 겁니까? 이 질문만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출마할 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대의 요구 또 국민의 부름 이런 것에 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어떻게 출마하실 겁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출마 쪽으로 좀 이렇게 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2분입니다. 지사직 버리고 대선에 뛰어들 겁니까? 옛날에 김문수 지사처럼 갖고 뛸 겁니까? 존경하는 강석호 의원님과 깊이 상의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자기도 고려를 해보겠다 대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2년도 김문수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설 시에는 지사직을 갖고 뛰었습니다. 그때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상당히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가 갖고 부담을 갖고 되는 거죠. 강석호 의원은 남경필 지사에게 질문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살짝 디스하는 네. 또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지사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나 뭐 남경필 지사나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꼭 저렇게 그 국감장에 들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언론 예. 다 나왔거든요. 국정감사가 지난 새누리당의 그 국정감사 거부를 해서 일주일 동안 파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까스로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거든요. 저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뭔가 좀 따지고 묻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 어제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박원순 시장이나 이 두 분들이 대선에 나올 것만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지 정말 한심할 따름이고, 그리고 이 시간대에 사실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집중해서 지금 이정현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쌀을 한 토를 대패질 하듯이 해서 정말 정밀하게 국감을 하라고 그랬는데 예. 오로지 무슨 뭐 대선 저렇게 장난스럽게 강석호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장난스러운 그런데 강석호 의원님하고는 왜 상의한다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강석호 의원하고 네. 왜 상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네. 볼 때는 아마 반박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이 국감의 아까운 시간을 쓸데없는 저는 논쟁에 이 버리는 국회의원들 보면서 정말 국감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은 고민하겠다고 했고요. 남경필 지사는 2분 반반이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출마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전에 김두관 지사하고 예. 오세훈 시장의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지사직을 버렸을 경우에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두 선거 역시 여당이 야당으로 바뀌고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는 지사직을 유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담감 때문에 제가 볼 땐 신중하게 나올 것 같고, 특히 본인의 지지율이 현실화되어서 그 당내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과감하게 지사직을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차차기를 위해서 제가 보기엔 지사직이나 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지지율이 좀 답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그 이원정 의원님께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들의 자질 검증이 시작되었고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그나마 경기도의 연정 문제라든가 서울시의 청년 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심도 있게 함께 다뤄서길 기대해요. 재보궐선거 좀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사직을 버리고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과거 관리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보면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예. 있죠. 김문수 지사는 이제 가지고 했고, 이제 김두관 지사는 그만두고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대선 그 진행 과정을 한번 보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연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좀 관례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지사라든지 주지사들이 이제 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대선을 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사실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정책 행위의 뜻이 있다면 물론 뭐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버릴 경우에 이후에 어떤 국민들의 부담감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큽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을 버리고 하기에는 조금 국민들한테 부담이 있지 않는가, 관점에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을 유지하고 경선까지는 그렇게 하는 저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국감장에서는 고 백남기 씨 사태를 두고도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방재난본부가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소화전에 그 쓰는 물이라는 것은 화재의 어떤 이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거 지금 대무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죠. 이른바 물대포 사태에 대한 네네. 상당히 창의적인 해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아예 안 주겠다는 건데요. 네, 원래 뭐 소방방재 본부에서 관할하는 화재 진압용 예. 물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용 그 이외의 용도는 쓰지 않겠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불법적인 시위, 그러니까 시위를 막는데 불법적인 폭력적인 것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예.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옳을 것 같고요. 다만 이미 물대포라고 하는 방식이 예전에 곤봉이라든가 그 체류탄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어서 갑자기 그런 그 진압 장비들 없애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절차와 원칙에 맞게 소화전에 있는 그 비상 그 소화전에 있는 물을 쓰지 못한다면 지하수를 쓴다든가 이런 대체 수단을 말씀하셔야지, 아마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강하게 얘기했는데 물 안 그러니까 준다고요? 저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보면 지금 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이제 대권에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과연 그러면 그런 폭력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묻고 싶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물대포를 쏘지 않으면 전경들하고 직접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전경도 엄청나게 많이
다칩니다. 지난번 그 폭력 시위가 있을 때 전경들이 무수히 많이 다쳤거든요. 지금 뭐 백남기 씨 문제만 부각되고 있지만 당시에 전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쳤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도 비접촉하기 위해서 진압하는 데는 이 물대포만큼 현재로서는 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대포로 외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피해를 줄이고 상대방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가까이 왔을 때는 뭐 피해가 될 수 있겠지만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저는 불법 시위를 막을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허용을 해줄 것인지 그러면 경찰들 직접 부딪혀서 많이 다치게 할 예.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지지층을 향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어쨌든 듭니다. 서울시장이 물 안 준다 그러면 당장 이게 어떻게 돼야 글쎄 되는 말입니다. 건지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